이번에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연이은 소개팅으로 광숙에 대한 오해가 극으로 치달아버린 동석. 가뜩이나 광숙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골프 연습장에서의 일로 광숙은 미운 털이 아주 제대로 박혀버립니다. 동석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헛스윙 실수에 박장대소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해맑은 광숙이 그런 눈치를 챙길 리가 없겠죠. 헛스윙을 하고 바닥에 대자로 자빠진 동석의 모습에 광숙은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워합니다. 그럼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광숙은 주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3번의 소개팅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혼 생각이 없는 광숙은 되도록이면 빨리 소개팅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남자들을 단념시키기 위한 거짓말들을 꾸며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남자는 광숙에게 50억이란 빚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도 광숙의 기가 세서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말에 식겁하고 도망치고 마는데요. 마지막 소개팅남은 좀 달랐습니다. 이름부터가 상남자스러운 상남. 광숙은 그에게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상남은 그런 건 상관없다며 진짜 상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숙은 예상보다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은 상남 때문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이후 광숙은 그의 애프터 신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실이 광숙의 거짓말을 포착했기 때문이었죠. 화가 난 주실이 광숙을 몰아치려는 순간 상남이 예고도 없이 술도가를 찾아오게 됩니다. 상남은 갑자기 광숙의 집에 찾아와 일방적으로 데이트 신청을 한 것인데요. 광숙은 주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상남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결국 상남의 손에 이끌려 그의 일터까지 가게 된 광숙. 상남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광숙을 골프 연습장으로 데려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에 동석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LX 호텔 골프 연습장이었던 거죠. 마침 동석은 상남의 원포인트 레슨을 시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었는데요. 여기서 동석은 광숙을 의식한 나머지 헛스윙을 하고 바닥에 넘어지는 개망신까지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광숙이 그런 동석의 모습을 보고 박장대소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 일로 광숙에 대한 동석의 감정은 아주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피어날 기미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동석의 오해가 풀리게 된다면 그는 광숙에게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던 게 관심이라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광숙은 동석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는 상황이죠. 동석처럼 성가시거나 신경 쓰이는 묘한 감정조차도 없어 보입니다. 과연 광숙이 어떤 포인트에서 동석을 사랑하게 될지 앞으로의 전개가 너무 궁금해지네요. 그럼 이제 이혼 위기에 처한 천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천수는 갑작스러운 강소연의 이혼 통보에 삶의 의욕을 전부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기러기 아빠의 삶이 이혼으로 막을 내릴지 그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며 절대 두 모녀를 외국으로 보내지 않았겠죠. 지금은 완전히 개털 신세로 전락해버렸지만 천수는 원래 잘나가는 펀드 매니저로 TV 출연까지 하던 능력남이었습니다. 그때는 처자식을 외국에 보낼 만큼 여유가 있었지만 몇 년 전 실직을 한 뒤로는 궁핍한 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있죠. 아마도 그때쯤 해서 천수의 와이프의 삶에도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천수 딸 영주에 의하면 3년 전부터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천수는 그것도 모르고 속만 까맣게 타들어갈 때까지 버텨왔던 겁니다. 강소연이 천수를 거부한 이유도 미국에서 바람을 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천수가 이전처럼 유능한 남편이었다면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그의 등골을 빨아먹었겠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번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천수는 언제까지고 강소연에게 속아왔을 테니 말이죠. 천수가 강소연의 불륜을 알았으니 이제 광숙도 한시름 놓게 될 듯 하네요. 앞으로 광숙이 강소연의 뻔뻔한 낯짝을 어떻게 묵사발로 만들어 놓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범수와 세리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범수에 대한 세리의 관심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한결이 집까지 찾아왔는데 범수를 도와주겠다고 학교로 향했던 세리. 한이에게 탈이 나자 엄마처럼 걱정하는 세리의 모습에 범수도 묘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거리는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한결은 조만간 세리에게 프로포즈를 할 것 같습니다. 한결이 정식으로 사귀자는 고백을 하게 되면 세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해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네요. 지금 세리의 마음은 범수에게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한결에 대한 마음이 그리 크지 않아 보였던 세리. 지금은 좋지도 싫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결과는 어릴 적부터 친한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내와서 남자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반면 한결은 세리에게 진지한 상황입니다. 그는 세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미애의 질문에 전역을 하고 정식으로 사귀고 싶다는 답을 했는데요. 한결을 사위로 맡고 싶은 미애는 그의 대답에 입이 찢어질 정도로 한박웃음을 짓습니다. 현직 의사의 호텔까지 물려받을 후계자인데 미애의 입장에서는 정말 탐낼 만한 사윗감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녀의 이런 바램은 결국 세리로 인해 박살이 나버릴 것 같습니다. 최고의 조건을 가진 한결 대신 싱글데디 범수를 사윗감으로 데려올 테니 말이죠. 이 커플은 술도가 커플들 중 가장 큰 반대를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애는 제쳐두고서라도 일단 독고탁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독고탁은 독수리 술도가의 앙금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과거 독고탁은 오영재의 아버지 밑에서 양조기술을 배웠는데요.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오영재의 아버지와는 달리 그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쉽게 술을 만들려 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결국 독고탁이 술도가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정상적이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독고탁은 술도가를 나가면서 미애와 함께 회삿돈을 횡령해 야반도주를 하게 되는데요. 대체 미애는 왜 독고탁 같은 인간과 작당모의를 한 건지 꽤나 의아한 부분입니다. 딱히 미애가 좋은 사람이라 두둔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녀가 갓난쟁이 강수를 버려두고 떠나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 조만간 과거 사연이 밝혀지게 되면 이에 대한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소될 것 같네요. 한편 옥부는 김 원장에게 흥수를 잘 부탁한다며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피아노 학원 임대 계약도 갱신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해주는데요. 이렇게 물러서려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또다시 김 원장의 딸로 보이는 아이가 나타납니다. 옥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탐정을 고용해 보기로 하는데요. 과연 이 탐정이 김 원장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이번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